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옥 공부합시다. 오늘은 천산 둔께 상경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33번째 지옥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산이죠. 그래서 하늘은 건아니에요. 온 천하를 거느리는 것이 하늘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산은 멈춤이고, 여기서 이제 둔자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이 둔자가 우리가 이게 사상 살면서 좀 멈췄다 가는 그런 시기가 많죠.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돌고 돌고 돌아서 나의 의지대로 살 수가 없죠.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잠시 쉬어갈 때도 있고, 또한 내 스스로 또 너무 지쳐서 쉬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잘 나가서 또 한숨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이러죠. 그게 인간이란 것이 숨을 쉬는 것이 날숨과 들숨이 있듯이, 예? 쉬는 순간이 있어야 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항상 올라가려고만 하고 남보다 앞서려고만 하니까 망조가 늘어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죠. 그것을 오늘은 공부하는 것이 이 둔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안께서 집필한 이 둔께의 해석을 좀 해봅시다. 둔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둔이라는 것은 형통하다. 금방 설명했듯이 천지지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형통하다. 고로 머무렸다가 은둔했다가 가면 형통하다. 이 은둔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설명했듯이 나를 위한 은둔과 아니면 환경 때문에 은둔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은둔이 있겠죠. 그것을 시적절하게 시성에 맞게 내가 사용하면은 형통하다. 지도에 맞게 사용하면 형통하다, 이거죠. 그게 성인 지도란 것이 뭐예요? 이 세상 만사를 다 터득한 것이 성인 지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공부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람까지는 못 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지옥 공부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둔형이라 소리정이라 했네요. 적을 쏟자 이로울리 고들정자. 그래서 적은 사람이 고득게 하면 이롭다도 될 수 있겠고, 또한 곱게 살면 조금의 이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분분하겠죠. 이것을 공자께서 설명한 것을 공부를 해봅시다. 공자는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단활 둔형이라 그대로 따왔네요. 둔형을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둔이 형이라 둔으로서 형통함을 유지하는 거다, 이랬네요. 그러죠. 이 둔이 참 이미 상장한 엄청난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강당위위 응여 시행야라 그랬네요. 강당이라는 것이 이제 계상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 공자께서 계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죠. 거긴 뭐 계상이 이 주역의 원 글자 아니에요. 그래 강이라는 것이 이 공계를 이야기하죠. 이 건계가 아니라 건계를 이야기하죠. 이게 하늘 아니에요. 그 양을 강으로 보죠. 당이 이 오요를 이야기한다 보면 되겠죠. 오요가 자리가 똑바른 자리에, 그리고 이게 양의 자리, 아니 성인 자리잖아 이게. 예? 예, 성인 지도의 그 원 기둥이죠. 이게 성인의 자리. 그래서 강당 자리가 마땅하다. 그러면서 응했다 했네요. 이 응할 응자는 아마 여기 이요 군자 자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음과 양이 응했잖아요. 그래서 중을 얻은 자리인데 서로 상호가 응했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시성에 맞게 행했다는 얘기죠. 때가 맞춰서 오효와 이효가 응을 했다. 그래서 또 소리정이라 했네요. 여기서 소리정 그대로 따다가 이것을 공자께서는 뭐라고 설명했냐? 친미장냐라. 이게 치말침이니까
이게 이제 소인 지도를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소인 지도가 계속 길어지는 상황이다 이랬네요. 이것을 이 12벽계설로 계상을 보면서 공부를 해 봅시다. 이걸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줘. 이 벽계설을 보면 주역에서 지금의 둔께가 6월께죠. 6월께 와서 지금 음이 지금 두 개가 들어섰죠. 우리가 지난 5월 망종이나 하지 때에 이 국계에서는 음이 하나, 4월 달에 이 건깨가 중지 건깨에서는 이 양이 꽉 찬 상태에서 성인지도가 완전히 이룬 상태에서 살살 음이 하나 빠지죠, 이렇게. 그래서 음이 하나씩 늘어나는 체계가 되죠.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소인지도가 늘어나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소서 대서의 둔께에서는 음이 지금 두 개로 늘어났잖아요.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제 그 침이 장야라는 것은 소인지도가 하나씩 늘어나 결국은 10월 달에 가서는 득실하는 소인지도가 득실하는 그런 계절이 온다.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 시기가 온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그 소인지도들이 득실하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것을 또 찬성한다는 그 소인지도들이 득실하는 우리나라 환경을 보면 이해가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에서 이야기하는 침이장야라는 것이 소인지도가 득실하게 계속 늘어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둔지시이라. 이 둘을 우리가 은둔하는 것도 시성과 뜻이 딱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은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때를 맞춰서 세상을 잘 살아가야지. 양이 득실한데 소인지도가 나타나면 자기에 굉장히 불리한 일이 오겠죠. 그리고 소인지도가 득실한데 성인 군자가 가면 개 망신만 사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시적절하게 둔도해야 한다 이러죠. 그 뜻이 대제라 굉장히 크도다 이렇게 하면서 공자께서 이 계사를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죠. 역사적으로 봐도 그 정치가 잘 될 때는 이 군자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정치가 또 혼란 속에 들면 군자들은 다 은둔하죠.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를 봐도 보면은 그 이상한 정권이 들어오니까 군자들은 다 숨고 어디 뜨내기 막 일제 야합한 놈들 이런 놈들만 나와 가지고 이 국가를 막 혼란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요부터 공부를 해 봅시다. 초육은 둔미려 물용 유유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두는 꼴이다. 이제 운동했는데 꼬리가 보인다. 아니면 꼬리가 보이지 않게 운동을 해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아니라 이태로 이어져. 이태롭다. 꼬리가 보이니 이태롭다. 그래 해석이 되겠네요. 꼬리가 보이니 이태롭다. 운동하는데 더 깊이 숨어라. 이태롭다. 그러면서 물용유유왕이라 나아갈 바가 있어도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랬네요. 이 초효가 이게 우리가 잠룡 물용으로 배웠죠. 아직 10대고 수양하고 덕성 쌓고 공부하고 이럴 나이지 한 발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초효 아니에요. 이걸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주왕 그 이복형 미자 있죠. 미자 그게 장남인데 그 주왕이 이 본마누라 그 제을의 그 본마누라 아들이고 이 미자가 첩의 아들이라서 이제 장남인데도 그 왕위에 못 오르고 그 폭군 주왕이 이제 이 왕이 올라가지고 이 상나라가 멸망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미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자가 제을 동 제을의 그 큰아들이면서도 금방 이야기했듯이 왕위에 모른 것은 정실 부인이 에서는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기자는 제일 동생이죠. 제일 동생이 이 폭군이 너무 아주 폭정을 일으키니까 그 미자보 이제 은둔해라 그랬죠. 은둔해라 그래 가지고 어 미자가 은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기자나 미자, 비간 이런 친척들이 이 폭군 저항에 굉장히 조언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조언을 하면 그 사람들을 다 뭐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기자도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폭군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상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미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둔미 리어물 용유유왕이라 꼬리가 보이지 않게 은둔해란 얘기죠. 그래 미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유기는 집지 용 황우지혁이라 막지 승탈이라 했네요. 이게 말씀 설자를 여기선 탈자로 봐야겠죠. 여기서 이게 잡을 집이니까 그것을 잡았다. 이거 대명사로 쓰였다 뭐죠? 그것을 잡았다. 뭘로 잡았냐? 황소 가죽으로 써서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지 승탈이니까 절대적으로 이 가죽끈으로 묶어놓은 걸 풀지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주역에서는 이 황소를 신화로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무왕이나 뭐 비간, 제의 동생인 기자 이런 사람들이 신화로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 주황 폭군 주황의 신화로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때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신하로서 묵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구삼은 계둔, 유질여, 축신첩길이라 했습니다. 이게 매일계죠. 매일계. 매일계를 우리가 계사서 쓰는 매일계하고 똑같은 약자죠, 이게. 그래서 두는 매는 거다. 유질여라. 질병이 있어서 이태롭다. 그러면 이 길을 흉자로 쓰였죠. 여기서 흉신처 길이라. 신하와 이 첩을 기르면 길하다. 이 말은 주역에서는 이 질을 우리가 이 병질자를 장애물로 보죠.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걸거치기 막고 있는 것을 이게 이제 장애물로 보죠. 그러면서 이태로우니까 그 기를 축자를 약간 흉으로 쓴다 그랬죠. 흉신첩 길이라. 한마디로 이제 집에 가 가지고 가정을 돌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하 신자고 이게 계집첩을 가정을 돌보는 그 단어로 쓰였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첩이라고 하면 현 사회에서 쓰는 그 첩이라는 걸 두 번째 마누아를 첩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고전 같은 그 조선 그런 고전을 보다 보면 첩이라는 말을 소첩원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소첩이라는 것은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을 첩으로 보죠. 그 신하나 같은 소리죠. 신하도 신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정에서 이제 일을 보는 사람을 신첩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한마디로 이제 이 둔하네요. 둔이니까 머무르면서 나가지 말고 집에서 영한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처지가. 그러면 그때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조그만 일, 왕사를 하지 말고 조그만 일을 하면 길하다. 이렇게 구삼에서 이야기했네요. 구오는 가둔 정길. 이게 아름다울 거죠. 운동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니 바르고 길하다. 바르게 하면 길하다. 그 말은 이
주역에서 이 아름다울 가자를 그 전쟁에 승리해서 승리하면 이 아름다울 가를 쓰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상으로 이야기하면 무왕이 이제 상나라를 쳐 가지고 멸을 시켰죠. 그래서 인제 황제국이 된 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겠죠. 그다음에 상구는 비둔 무불리라. 비둔 이게 살찔 비자네요. 그래서 이 형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는 비를 육체적인 그 비만으로 봐 가지고 안 좋은 데 쓰는데 그게 아니죠. 여유가 있는데도 "은둔하고 있다. 그러니 불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썼네요. 이걸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가죠. 이게 인제 상나라가 멸망하고 그 녹봉 그러니까 폭군 주왕의 아들을 그 상나라의 유민들을 돌보게 송에다 봉했잖아요. 그 옛날에 상나라 수도에다가 그랬는데 무왕이 죽고 나서 그 녹봉이 상감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처형시키고 나중에 미자를 인제 그 송에다가 봉했죠. 그래서 상나라 유민들을 보살피고 상나라의 제사를 지내게도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인제 기자 이게 제일의 동생이죠.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주나라 신하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러죠. 거부하고 멀리 떠나 가지고 계속 운동을 했다 그래요 그 기자는. 그래서 그 기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이 살찔비를 써 가지고 좋아졌는데도 끝까지 운동을 했다. 그래서 그 기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도 이 주역 공부 33번째 천산 둔께를 공부해 봤습니다.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